전혀 생소한 분들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세태 자체가. 그래서 이 양반들이 교회로 놀러 가면은 미리 연통을 해서 밥, 음식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서 한 자리 놀고 하룻밤 자기도 하고 이렇게 오는 곳이 절입니다. 절. 그런데 서울의 동대문 밖에 조금만 더 가면 도남동에 신흥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크죠. 전차를 타고 가면 도남동까지 갑니다. 그래서 도남동까지 가서 신흥사를 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술 한잔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끝도 없이 길어. 그러니까 황금심은 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차 막차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고복수 선생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죠. 그날 밤 그 자리에서 잘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1941년 결혼을 합니다. 11살 차이입니다. 두 사람이. 두 분이 백년해로를 했죠. 근데 어떻든 고복수 선생은 집념이 강해요. 한번 찍으면 어떻게 하든지 요조를 한번 내는 그런 성격인데 그분이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고복수 황금심 그 스캔들까지 갔는데 중간에 빠진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의아하실 수 있는 게 뭐냐? 남인수가 왜 안 나오느냐? 남인수가 나와야 돼요. 1936년에 친인 작곡가 박시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을 때 박시춘이라는 작곡가를 웬 청년이 찾아옵니다. 19살 먹은 청년이 찾아와요. 그때 17이라고 그럽니다. 17살짜리가 찾아와요. 찾아와서 노래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노래를 시켜봅니다. 근데 노래를 잘해. 그래서 노래 한 곡을 줍니다. 그게 눈물의 해협이라는 곡인데 히트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로 갑니다. 다른 회사로 그 박시춘 선생이 가면서 이 가수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가사를 바꿔요. 바꿔서 낸 것이 애수의 소야곡. 이게 이제 빅히트를 합니다. 1937년입니다. 그때가. 본명이 최창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이 강문수, 그리고 마지막 이름이 남인수. 내력은 이렇습니다. 최창수가 본명인데 어머니가 개가를 했어요. 강씨 집으로. 그래서 강문수로 바뀝니다. 그리고 연예계에 나와서 스스로 지은 이름이 남민수. 그래서 남인수 이름으로 이제 끝까지 가게 되는데, 자, 이 사람이 뜨니까 애수의 소야곡 참 노래도 잘하고 청아하고 목소리가 지금 들어도 그래요. 뜨니까 모든 사람들이 라이벌을 대중들이 붙여놓는 것이 이난영, 남인수 이렇게 라이벌 의식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공연을 할 때 이 두 사람이 공연의 포스터에 딱 붙으면은 극장은 몇 터지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당시의 청춘 스타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이 그때 만나서 같이 공연도 하고 그러면서 이난영 선생은 별 생각 없었을지 모르는데 남인수 씨는 생각이 달랐어요. 정말 이쁘다. 정말 목소리 좋다. 자꾸 마음이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부녀야. 그래서 이제 1938년에 무영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남인수도. 이제 그렇게 살죠. 그렇게 살면서 시대가 40년대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결국은 남인수, 이난영 두 사람의 연은 거기서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넘어가기 전에 그 시대에 또 유행했었던 그런 노래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래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1993년에 신신혜라는 배우가 부른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가 1938년에 김정구 선생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신신혜가 부른 세상은 요지경은
김정구 선생이 부른 세상은 유지경하고 달라요, 가사가. 멜로디도 조금 다르고. 그 왜 그러냐면 김정구 선생이 마녀 가수라고 그래요. 지금은 그런 이름이 없지만 당시에는 마녀 가수라는 게 있어서, 마녀라는 게 뭐냐? 개그가 섞인 재밌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마녀 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유지경을 부르고 그 다음에 39년에 죄송합니다. 앵화폭풍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 두 노래가 비슷해요. 둘 다 박시춘 선생의 곡인데, 그런데 신신혜가 어느 드라마에서 거기에 캐릭터가 뽕짱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래서 뽕짱내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이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트로트를 흥얼흥얼 하는데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이 노래를 부르는데 들어보면 세상은 유지경하고 앵화폭풍하고 두 곡이 막 섞여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수 김수희가 신신혜를 만나서 이걸 취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 원전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가사가 다르니까. 그래서 구전가요 이렇게 해서 음반을 냅니다. 근데 나중에 박시춘 선생이 그걸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정정 요청을 해서 정정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고 신신혜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늘 흥얼흥얼 부르던 곡을 자기도 은연중에 배웠던 건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곡이 섞여 있는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래는 1938년, 9년에 나온 두 곡이 1993년에 합쳐져서 한 곡으로 해서 신신혜라는 이 탤런트 가수가 나오게 됐었다. 이제 이 말씀을 중간에 한번 넣고 자, 그리고 해방이 됩니다. 1940년대로 넘어가서 해방이 되고 해방 이후에 걸출한 가수가 하나 또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신라의 달밤에 현인이라는 가수가 나옵니다. 현인이라는 가수가 나오는데 이 가수가 처음에 나올 때는 그게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극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누가 보고 박시춘 선생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노래 잘하는 젊은 친구가 있으니 한번 가봐라. 가서 보고 와서 박시춘 선생 회고담이 뭐 어디 코만 크고 서양 사람 대담한 사람 같으네. 이 한마디를 한 겁니다. 그런데 노래 스타일도 독특하고 그래서 곡을 주기로 해요. 근데 남인수를 주려고 했던 곡인데 남인수는 1930년대 후반부터 일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폐결핵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요양을 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 마침 요양에 들어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인수가 30년대 얼마나 인기가 많았느냐 하면 눈이 퍽퍽 내리는 날 공연 끝나고 극장 뒷문에서 딱 나오면 인력거가 쫙 서 있습니다. 그중에 아무거나 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택시가 아무거나 쭉 서 있을 때 아무거나 타면 집에 가죠. 그런데 타면은 방향은 내가 얘기를 못합니다. 인력거가 그냥 가요. 가면 기생집이에요. 기생들이 돈을 주고 인력거를 대절해서 갖다 놓고 어떻게든지 모셔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는 것이 그냥 집인 거예요. 늘 기생집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리저리 무리하다 보니까 병도 못 고치고 이게 위중해지는 거죠. 그래서 쉴 때가 많아지니까 이 곡을 현인한테 줍니다. 근데 너무 잘 불렀어. 트로트인데 아닌 것처럼 무슨 샹송 부르듯이 그렇게 해서 잘 불러가지고 이게 빅히트가 납니다. 그 1948년에 그러니까 1940년대에 들어서서는 히트곡이 많지가 않아요. 40년, 41년에 보면 그 백란화의 찔레꽃, 그 다음에 백년설의 나그네 설음, 번지 없는 주막 거기까지입니다. 40년대 초반에. 그 다음에 후반에 가서는 남인수의 가거라 38선, 그 다음에 이제 현인의 신라의 달밤, 뭐 이런 정도예요. 왜? 해방 전에 모든 연예인들 중에서 남자들은 다 징용 끌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징용 끌려가지 않으려면은 일본 위안 공연을 해야 돼요. 위문 공연을. 그 위문 공연을 하러 가면은 이제 기예증이라는 걸 줍니다. 이 사람은 연예인이다는 증명을 주면은
통행도 자유롭고 징용도 안 끌려가요.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거기 갈 수밖에 없죠. 남인수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박시춘 선생도 그랬고. 그런데 훗날 친일파로 다들 낙인이 찍혀서 박시춘 선생 같은 경우는 고향 밀양에서 박시춘 가요제를 하려고 그러다가 시민단체가 반대를 해서 친일파 공연 못한다 해서 못하고 그냥 밀양 가요제로 바뀌고 말았고, 그렇게 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40년 된 히트곡이 별로 없다가 빅히트곡이 48년에 시들나의 달밤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50년대로 넘어가죠. 50년대로 넘어가서 50년대 이제 히트곡들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많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곡 중에서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굳세어라 금선화가 나오고, 봄날은 간다가 나오고, 뭐 많아요. 많은데